네, 안녕하세요. 홍수장입니다. 지금은 회화나 조각이나 아니면 조형을 하시는 이런 예술가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처럼 학교를 졸업하고 갤러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의 작품들을 전시해서 많은 컬렉터들에게 보여드리고 내 그림을 팔거나 조각품을 팔거나 하는 그런 사회, 그런 시스템의 구조는 완벽하게 사라질 거라고 장담을 하는 이유가 이미 국제사회의 이 갤러리들은 디지털 아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상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2006년부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디지털 아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구상해낸 게 아니고 사진 작가들이 구상해낸 거예요. 사진 작가들이 자기네가 찍은 사진작들을 전시를 통해 가지고 컬렉터들에게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사진을 대중들이 쉽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까? 왜 내 전시장에 꼭 대중들이 찾아와야만 하나? 그런 방법들을 개선하고자 개발한 게 디지털 포토 프레임이에요. 디지털 포토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컴퓨터의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별도의 모니터로 우리가 액자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모니터에서 우리가 컴퓨터 배경 화면을 설정해 놓으면 시간 순서대로 이제 백그라운드 그림들이 이제 바뀌죠. 그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그러한 사진 전시 작품들을 내 작가와 계약된 대중들, 그러니까 작가에게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구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팬들이 일시적으로 어떠한 작품들을 사면 그것들을 디지털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웹을 통해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구입한 구독자의 집에 그 액자에 그 작품들이 순차적으로 변환되면서 보이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개발된 게 디지털 포토 프레임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와도 적용을 할까라고 많은 갤러리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수차례 개발, 뭐 기술적인, 공학적인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오늘날에 제가 알기로는 4K까지 구현이 가능한 프레임을 지금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그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전시하지 않아요. 그냥 컬렉터들에게 다이렉트로 프레임만 팔아요. 그리고 그 프레임에 소속돼 있거나 아니면 저장된 정보의 작가의 작품이 순차적으로 설정된 대로 보여질 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변환된 지 기술 개발은 2006년에 시작했고 현재까지 기술 발전에 대해서 4K까지 지원하는 해상도를 구현하는 이 시점에 아직도 어느 대학을 유학을 갈까요? 본인이 그림을 어디서 배우든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구현을 하고 싶든 그거는 개인이 선택할 부분이지 아저씨가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저 학교 가세요 이 학교 가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림이라고 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은 어떤 학교를 유학을 가든 어떤 형태를 띠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그건 개인적인 선택이고 최선의 선택은 무조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하든 여러분들이 행동을 했을 때 그것들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국제사회는 이미 디지털 아트 프레임이라는 걸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작품들을 대중들에게 다이렉트로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지금 아마존에서 판매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졸업 전시회를 하고 있고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회 오라고 뿌리고 앉아 있는 이 작태를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Q&A를 할 때 은연중에 자꾸 미술이나 예술이나 조각이나 조형을 하는 친구들, 예술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노출하면서 은연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대중을 접하는 방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디지털 아트 프레임이나 디지털 포토 프레임이라고 하는 장비들 기술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고 함께 콜라보레이션 해서 그것들이 대중들에게 자기의 작품이 다이렉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모니터랑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게 왜 대중화되지 않고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디지털이다 보니 LCD를 이용해 가지고 작품을 보여주다 보니 전기라고 전원을 공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선을 연결해야 되는 흉측한 몰골의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편안하게 액자를 벽에다 딱 걸어 놓으면 아주 심플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기선이 하나 나와 가지고 220V 소켓에 꽂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가.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이 전기선을 끊고 배터리 형태로 한 번 충전하면 5만 시간까지인가. 현재 국제사회 기술은 디지털 아트 프레임이 아마 한 번 충전하면 5만 시간까지 작동할 수 있게끔 저장 능력이 기술이 향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전선이 없이 그냥 배터리로만 작동하는 프레임으로서, 그 다음에 크기도 4K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4K에 해당하는 프레임으로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갤러리라든가 소더비라든가 이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8K까지 더 큰 프레임으로 전시도 디지털 전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렇듯이 지금 회화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디지털 아트 프레임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험되고 있고 공학자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기술 개발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국제사회는 이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공학자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기술적 발전을 꾀하고 있는 반면에 재료와 기술이 따라가지 못해. 엔지니어들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근데 한국은 거꾸로 엔지니어들의 기술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그 디스플레이 LCD 판넬을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가장 얇고 가장 크게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도 우리 국내에 있어요. 이렇게 엔지니어들의 공학적인 측면은 대한민국 세계 탑을 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탑을 달리는 공학자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예술가들은 절대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웃기죠? 국제사회는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학자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반면에 한국은 예술가들이 전혀 공학자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할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 2006년부터 이 디지털 프레임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우리나라 뭐 영상 보면 맨날 우리나라 무슨 의료 부문 앞서 있고 뭐가 앞서 있고 뭐 반도체 앞서 있고, 예술가는 저기 아직도 구한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아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국제사회가 앞서서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나 향후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때는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술이 대한민국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디지털 아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도 그 얇기나 크기에 있어서도 이미 국내 기술이 세계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8K밖에 안 되지만 지금 구현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에서는 그 10K, 12K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러한 그 해화를 그 해상도만 좋다고 해가지고 미술의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LCD 판넬을 몇 겹을 겹쳐가지고 그 겹쳐진 틈을 벌림으로 해가지고 깊이라든가 구도의 심도라든가 그림의 심도, 질감의 느낌을 생생하게 보이는 것도 재현이 가능한데, 그건 아직 국제사회는 기술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요. 왜? 제품을 LCD 판넬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LG가 지금 QLED냐 이런 그 디스크 판넬도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기술도 앞서 있고 다 한데 예술가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형이나 조소 같은 경우, 조형물 같은 경우에도, 조각 같은 경우에도 시각적으로 이것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VR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지만 지금은 이제 VR이니 뭐 AR이니 이렇게 말 안 해요. XR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XR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 시각적으로 앞에 조형물이 실제로 나타나서 보이는 이러한 증강현실을 바탕으로 한 기술들이 획기적으로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학적 기술은 높은데 도대체 예술가들이 도저히 협조나 이걸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자라는 청년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회화를 하든 무슨 조각을 하든 조형을 하든 반드시 이러한 공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내 작품이 디지털 프레임에 의해서 보여지고 디지털 증강현실 장비를 통해서 내 조각품, 내 조형물이 보여지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국제사회보다 기술은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 있어요. 예술가들이 그것들을 증강현실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디지털 아트 프레임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개념을 몰라요. 오로지 자기 작품 팔아갖고 돈 몇십억씩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은 바뀌었어요. 포스 인더스트리 레볼루션이. 내 기술 하나 갖고만은 대중과 접속할 수 없어요. 반드시 공학자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대중들과 접속해야만 되는 시대를 열었어요. 국제사회가. 한국은 뒤따라가는 기본 바탕조차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작품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내 작품이 한국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디지털 아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학자들이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고, 그러한 디지털 아트 프레임을 통해서 내 그림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를 같이 함께 연구하고 협조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래서 국제사회 미술 시장도 한국에서 선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말하는 나 어느 대학 가는데 어떤 나라가 좋아요? 라는 질문에 아저씨가 한숨을 푹 쉬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술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독학을 하든 한국의 저 아무도 모르는 시골의 지방대에 가서 미술을 그렸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들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펙을 쌓았든 어떤 훌륭한 고퀄리티의 지식을 배웠든 유명 대학교를 나오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대중에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보이는 그 과정을 옛날 시스템 그대로 고수하고 나는 할 거야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사시라고. 그러나 지금 자라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어떻게 유학을 할까요? 어떻게 배울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들을 대중들에게 보이느냐, 이 과정이 시대 변천에 따라서 완벽하게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도 없었지만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서 그러한 기술자들과 콜라보레이션 해야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먹고 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심지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화질도 떨어지고 별로 크지도 않은 액자를 갖다가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그래서 작가들에게 월 회비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는 천장을 보여주고 평생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몇만 장이 계속 보여주고, 아니면 새로 신작 발표할 때마다 제일 먼저 그냥 집안에서 작가가 작업한 새로운 신작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고, 홍 시장이 이번에 새로운 종이 모양을 만들었다네. 그래서 버튼 딱 누르면 내 액자에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뭐 하냐고. 맨 질문하면 어디 유학 가고 싶어요. 무슨 대학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여러분들이 서울대 미대를 나온들, 홍대 미대를 나온들, RCA 출신들하고 비교가 돼요? RISD하고 비교가 되냐고. SAIC하고 비교가 돼요? UAL하고 비교가 되냐고. 플래드 인스티튜트하고 비교가 돼요? 아니 어떻게 비교해봐도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쎄 빠지게 해가지고 서울대 미대를 들어가든 홍대 미대를 들어가든 RCA하고 비교도 안 되고 플랫 대학교하고 비교도 안 되고 예일대니 무슨 골든 스미스니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학벌로 싸우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교가 안 된다니까. 지금은 웬만한 애들은 다 유학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학교를 가면 좋을까요는
아저씨한테는 그냥 한숨만 나오는 얘기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림을 그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집에서 열심히 그리면 돼요. 그림이 별거냐고. 그렇게 그린 그림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보이느냐가 화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홍수장님 저는 저 RCA 갔다 올게. 응, 갔다 와. 갔는데 졸업했어. 네가 만든 작품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일 건데? 뭐 갤러리 빌려서 임대해가지고 찌라시 만들어서 또 뿌리게? 디지털 아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장비들이 개발이 됐고 지금은 작가와 대중이 직접 만나는 시대에 네가 무슨 대학을 나왔든 어디서 교육을 받았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대중들이 얼마나 선호하는 작품을 만들었는지 너의 그림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전달이 되는 것들이 디지털화 됐는데 왜 구태의연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자기가 그것들을 대중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냐고. 여러분들이 RCA 할아버지를 나와도 대중들과 어떻게 소통할 줄 모르면 그냥 노숙자일 뿐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에 가서 미술 교육을 받든 그 나라에 뼈를 묻고 그 나라에서 미술 활동할 게 아니라면 한국에 돌아오면 나 같은 학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중들에게 더 인기 많고 돈 많이 번다니까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 없으면 지방대라도 가. 학자금 싼 데로 가라고. 거기서 배운 미술이나 영국의 RCA가 갖고 여러분들이 수억 원씩 주고 교육받은 내용이나 별 차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별 차이 없다고 봐. 아저씨가 RCA 출신들 만나고 대화해보고 얘네들 작품 봐도 지방대에서 그림 그리는 애들보다 못한 거 더 많아. 그러니 현실은 그렇게 바뀌었어. 이미 세상은 바뀌었다고. 근데 자꾸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고 옛날 방식으로 자기의 스펙, 자기 간판만 생각하고 앉아있다고. 지금은 어느 대학 나왔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어떻게 대중들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예술 디자인에서만큼은 그러한 고민들 깨고서 공학자들과 계속해서 콜라보레이션해서 자기가 디지털화하는 샘플이 있잖아. 샘플이 국제사회가 저렇게 나간다는 샘플이 있잖아. 인터넷만 뒤져봐도 바로 본다니까. 근데 니들 뭐 하는 거냐는 얘기야 지금. 그래서 디지털 아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 경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에 가서 무슨 미술 공부를 하든 그거는 대중의 관심이 없어요. 대중의 관심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명하든 뭐 엄청난 대학을 나왔든 그거는 대중들과는 상관없는 여러분들 개인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개인의 인생 살아가는 방식일 뿐이야. 그럼 그렇게 살아갈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나는 대중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고 내가 그린 그림을 대중들이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무조건 공학자들하고 콜라보레이션 해서 우리나라에도 저런 디지털 아트 프레임이 나와야 된다고.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수장이었습니다.